이번에 발표 논문은 CVPR 2019년도 논문인 Running Joint Reconstruction of Hand and Manipulated Object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는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핸드 오브젝트의 이제 무리들을 선호하게 하는 노벨 컨택트 로스를 이용하는 엔드-투-엔드 러너블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는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그래스프 퀄리티 매트릭스를 개선합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해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새로운 라지 스케일 신테틱 데이터셋인 온맨이라는 데이터셋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피겨 1은 온맨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된 모델의 리얼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피겨 2는 모델의 파이프라인인데 핸드와 오브젝트 메쉬를 예측하고 여기에 인터페네트레이션의 페널라이즈를 주는 리펄전 로스와 더 컨택하도록 하는 어트랙션 로스를 걸어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RGB 데이터로부터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조인트 3D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러너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컨택 로스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페네트레이션에 페널티를 주고 핸드와 오브젝트 간 컨택트를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라지 스케일 신테틱 데이터셋인 온맨을 제안합니다. 피겨 2에서 볼 수 있었듯이 물체를 잡고 있는 왼손의 로프 이미지 크롭에서 싱글 포워드 패스로 핸드 오브젝트 컨피그레이션을 리컨스트럭션하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논문에서의 아키텍처는 두 개의 브랜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브랜치는 오브젝트 쉐입을 리컨스트럭션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이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리컨스트럭션 됩니다. 두 번째는 핸드 메쉬와 오브젝트를 핸드 메쉬와 오브젝트를 핸드 릴레이티브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예측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핸드 메쉬를 예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는 아랫단으로, 그 다음에 핸드는 윗단으로 가고 그 필요한 정보라는 건 트랜스레이트와 스케일이 되는데 이 정보들을 전송하게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마노 핸드 모델을 디퍼런셔블 레이어로 통합하게 됩니다. 마노는 포즈와 쉐입 파라미터를 메쉬로 매핑하는 스태티스티컬 모델입니다. 포즈 파라미터가 핸드 조인트 사이의 각도를 캡처하는 동안 쉐입 파라미터는 손에 대해서 사람별 변형을 제어합니다. 논문에서는 전체 45디멘전 포즈 스페이스를 예측하는 대신에 30개의 포즈 PCA 컴포넌트만 예측합니다. 이는 30개의 PCA 컴포넌트로도 성능이 세츄레이션 됨을 발견하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핸드 엔코더는 엔코딩 파이 핸드를 이미지로부터 추출합니다. 파이 핸드가 주어지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핸드 파라미터인 세타와 베타를 레그레이션 합니다. 저자는 메쉬 제너레이션을 세타와 베타를 인풋으로 받고 핸드 벌텍스 V 핸드와 16개의 핸드 조인트를 아웃풋으로 하는 디퍼런셔블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합하였습니다. 마노 조인트 외에도 5개의 벌텍스를 핑거팁으로 메쉬에서 선택해서 21개의 핸드키 포인트 J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벌텍스 포지션에 대한 로스와 조인트 포지션에 대한 로스를 정의해서 GT 핸드 서페이스가 없는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슈퍼비전을 정의합니다.
두 로스는 L2 디스턴스 로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릴레이티브 3D 포지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파스 슈퍼비전은 핸드 쉐입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 메쉬의 극단적인 변형을 유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레귤러라이저를 베타에 대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는 쉐입 파라미터가 마노 트레이닝 셋에서의 평균적인 쉐입에 가깝게 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베타에 가깝게 하도록 하고요. 평균적인 쉐입에 가깝게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L 핸드는 핸드에 대한 최종 로스는 이제 벌텍스, 조인트, 그리고 베타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더한 것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프레딕션을 위해 아틀라스 넷을 사용합니다. 아틀라스 넷은 스퀘어 패치나 스피어에서 샘플링된 포인트 코디네이트와 이미지 피처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FC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재구성된 오브젝트의 서페이스에서 새로운 좌표를 출력합니다. 아틀라스넷은 초기에 메쉬를 캐노니컬 뷰에서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논문에서 메쉬는 뷰 센터드 코디네이트에서 재구성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넷에 따라 예측되는 오브젝트 벌텍스와 GT 사이의 로스로 시메트릭 챔퍼 로스를 사용합니다. 아틀라스넷은 메쉬 퀄리티에 대한 제약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이는 제한된 오브젝트에서는 잘 학습하지만 온맨에서는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 학습할 때 오브젝트 메쉬에 대한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해 이제 두 가지의 로스를 걸어서 일레귤러 메쉬에 페널티를 주고자 합니다. 먼저 엣지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해서 평균적인 엣지 랭스와 다른 길이의 엣지에 페널티를 줍니다. 여기에 이제 공률 정교화 손실을 사용해 예측된 메쉬의 공률이 스피어의 공률과 유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각 가중치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로스는 예측된 메쉬의 퀄리티를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또한 온맨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할 때 먼저 노멀라이즈드 된 오브젝트를 예측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음 이제 핸드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오브젝트 엔코더와 아틀라스넷 디코더를 프리즌 시킨 상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이라고 표시된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에서 오브젝트를 학습할 때 토탈 오브젝트 로스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아틀라스넷에 따라 정교화된 스케일로 오브젝트를 먼저 예측합니다. 그러나 핸드 오브젝트 간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핸드에 대한 물체의 위치와 크기를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브랜치에서 트랜스레이션과 스케일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는 트랜스레이션을 위한 세 개의 좌표와 오브젝트 스케일에 대한 스칼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스 두 가지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T 햇과 S의 햇에 대해 설명드리면 T 햇과 S 햇은 예측된 트랜스레이션과 스케일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 오브젝트 센트로이드 핸드 릴레이티브 코디네이트이고, S는 맥시멈 라디우스 센트로이드 오브젝트의 GT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랜스레이션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스를 걸어서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아틀라스넷을 통해 디코딩된 벌텍스의 예측한 스케일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예측한 트랜스레이션에 따라 오프셋하여 최종적인 네, 다시 설명드리면 아틀라스넷을 통해 디코딩된 벌텍스의 예측한 스케일을 곱하고 예측한 트랜스레이션에 따라서 오프셋하여 최종적인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을 얻습니다. 참포로스는 트랜스레이션과 스케일이 적용된 후에 사용됩니다. 핸드 릴레이티브 코디네이트로 학습할 때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위에서 정의된 것들을 한 번에 더해주게 됩니다. 방금까지 한 손과 물체에 대한 예측은 서로 인터랙팅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브젝트는 서로 페네트레이션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컨택은 서페이스에서 발생한다는 저희의 프라이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접촉 제약을 디퍼런셔블로 쓰인 L 컨택트로 공식화하여 엔드-투-엔드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다음의 정의를 사용하는데요. 보면 벌텍스와 오브젝트 벌텍스 셋에서의 그 디스턴스는 이제 V 오브젝트라는 셋에서 벌텍스 V와 가장 가까운 W를 골라서 그에 대한 그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피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셋과 셋 사이의 거리는 이제 두 셋의 벌텍스 중 가장 가까운 것들 사이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인 패널라이제이션 펑션을 다음과 같이 하이퍼 탄젠트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는 액션에 대한 특징적인 거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핸드 오브젝트 간의 인터페네트레이션의 페널티를 주기 위해 리펄전 로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인터페네트레이션을 디텍트하기 위해 먼저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는 핸드 벌텍스를 디텍션합니다. 여기서 LR은 오브젝트 내부에 속하는 모든 핸드 벌텍스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인테리어라고 그 노테이션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리펄전 로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 앞에 1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핸드의 벌텍스 중에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벌텍스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리펄전 캐릭터리스틱 디스턴스라고 하는 코에피션트인데 논문에서는 2cm 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핸드 벌텍스가 오브젝트 근처에 있지만 서페이스가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어트랙션 로스를 정의합니다. 이 로스는 벌텍스가 오브젝트 외부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저자는 접촉에 자주 관여하는 핸드 벌텍스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치를 내서 각 마노 벌텍스에 대해 데이터셋 전체에서 얼마나 오브젝트 근처에 있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음 피겨처럼 6개의 리전을 얻게 됩니다. 어트랙션 텀은 각 리전에서 오브젝트까지의 거리에 페널티를 부여하여 오브젝트 서페이스를 향한 스파스한 가이던스를 하도록 합니다. 수식에서의 A는 1cm로 설정했는데 스레시홀드 A보다 핸드에서 더 먼 물체의 경우 어트랙션이 크게 감소하고 오브젝트까지의 거리가 더 멀수록 무시할 수 있게 되도록 세팅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컨택 로스는 위에서 설명한 리펄전 어트랙션 로스의 웨이티드 썸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람다 R이라는
이제 웨이트가 1이라고 한다면 리펄전 텀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네, 논문의 네트워크는 처음에는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로스로 학습되고, 그 다음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해서 피지컬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L 컨택트에 웨이트를 곱한 로스를 추가하여 학습합니다. 다음은 온맨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맨 데이터셋은 이제 large scale synthetic image 데이터셋인데, 핸드가 오브젝트를 그래스핑하고 있는 핸드를 포함합니다. 오브젝트는 자주 사용되는 일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하이 퀄리티 메쉬를 찾기 위해 쉐이프넷 데이터셋에서 8가지 카테고리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스프는 그럴듯한 그래스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스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때 사용된 것처럼 그래스프 IT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만호를 16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각 손가락마다 3개씩 15개, 그리고 손바닥에 대한 1개 부분으로 분리하여 변환하였고요. 오브젝트 메쉬가 주어지면 그래스프 IT는 다양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다른 그래스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얼리즘을 위해 핸드 풀바디를 렌더링합니다. 손의 포즈는 SMPL-H 모델의 손으로 전달되어 구현된 핸드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인트의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유니폼하게 샘플링된 글로벌 로테이션을 적용합니다. 또한 핸드 루트 조인트를 카메라의 옵티컬 액시스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오브젝트 텍스처는 쉐입넷 모델과 함께 제공되는 텍스처 맵으로부터 무작위로 샘플링되고, 바디 텍스처는 서리얼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사용된 풀바디 스캔에서 얻습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L선이라는 것과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샘플링 되고요. 블렌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합니다. 또한 손과 물체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 손의 픽셀이 100픽셀 미만인 경우와 물체가 40% 미만으로 보일 경우 컨피규레이션을 버리게 됩니다. 각 핸드 오브젝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 오브젝트 온리, 그 다음에 핸드 온리, 그리고 핸드 오브젝트 이미지와 세그멘테이션과 뎁스맵을 렌더링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에러는 21개의 조인트에 대해서 민 엔드포인트 에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에러는 시메트릭 챔퍼로스를 통해서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합니다. 컨택트로는 페네트레이션 뎁스와 인터섹션 볼륨을 사용합니다. 데이터셋은 온맨 FHBC 그리고 HIC를 사용하는데, FHBC는 FHB 데이터셋에서 물체와 손이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필터링하고 난 후의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에 HIC는 싱글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팅 시퀀스 데이터셋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핸드 오브젝트 메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클루전의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H 이미지와 O 이미지는 오클루전 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물론 트레인과 테스트를 전부 오클루전 되지 않은 이미지에 실행할 경우 성능이 가장 좋았지만, HO 이미지에 테스트할 경우 오클루전에 있는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되었을 경우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는 오클루전을 사용한 학습이 핸드 오브젝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택 로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가 퀀티테이티브 리절트, 그리고 위가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아래부터 보면은 여기서 어트랙션, 리펄전 로스를 사용했을 때 매저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보면
컨텐츠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이제 아래쪽이 컨텐츠 로스를 사용하였을 텐데요. 저기 메쉬를 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고 더 잘 생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컨텐츠 로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실험한 건 결과인데요. 보시면 잘 중간 정도가 밸런스가 잘 괜찮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테틱에서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에서 파인 튜닝을 한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특히 리얼 데이터가 이제 적게 포함되어 있을 때 특히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도 온맨에서 프리트레인한 모델의 결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는 이제 CORE50이라는 데이터셋에서의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요. 오른쪽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은 꽤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온맨에서만 프리트레인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HRC 트레이닝 셋은 250개의 이미지로만 구성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테틱에서 프리트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A, B, C, D는 각각 데이터셋을 다르게 세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싱글 RGB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핸드 오브젝트의 조인트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메시 간의 인터랙션에 물리적인 제약을 적용하는 새로운 컨택 로스를 제안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어포던스를 파악하고 복잡하고 동적인 손동작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